많은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예, 식사들 하셨나요? 네. 목소리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재밌는 분들과 함께하는 또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좀 함께 해주시고 박수와 함성, 예, 즐거울 때는 예, 박수와 함성 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 무한상상 꿈틀 콘서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이분들의 재미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궁금증 그리고 많은 정보를 또 알려드릴 텐데요. 이 영화 속의 과학을 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무대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예, 무한 상상 꿈틀 콘서트 시작을 할 텐데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는지 박수와 함성 소리를 한번 이분들 막기 전에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함성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예. 제가 이 사실을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후에 개그맨 안윤상 씨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예, 요 정도 박수의 인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박수 함성. 네, 좋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영상으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상상 꿈틀 콘서트 출발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날씨가 더워요.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저희 이 콘서트는요,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2013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중에 영화 속 과학이 꿈틀꿈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사실 과학에 기대도 관심도 많죠. 잘 모르기도 하지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어린이들은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꿈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린이들은 외계에 나가보고 싶은 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른은 출퇴근을 순간 이동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력과 꿈을 과학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의 꿈을 영화 속에서 직접 살고 있는 분들을 좀 만나볼까요? 먼저 아이언맨부터 보시죠. I'm Tony Stark. No politics here. Some people call me a terrorist. Heroes. Passion, revenge. 네, 여기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아이언맨. 예. 아이언맨이십니다. 우리 토니 스타크, 토니 스타크 지구의 영웅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과 저는 그의 절친 개그맨 안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윤상 씨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연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아이언맨의 절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계적인 슈퍼히어로라고 어떻게 그렇게 절친이 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이 친구가 우리 아이언맨 이 친구가 그래 이 친구가 굉장히 사실은
토니 스타크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예, 그 어렸을 때 저랑 같이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전교 1등, 이 친구가 2등. 이렇게 참 공부에서도 정말 최고로 이렇게 그냥 우열을 가리기 힘든 우리 둘 이렇게 절친이었는데요. 이 둘이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그 과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그 토론하고 그러던 찰나에 갑자기 미국으로 전학을 간다고 그래갖고 연락이 딱 끊겼었는데, 지구를 구하는 이런 슈퍼히어로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동창찾기 프로그램으로 찾았습니다. 우리 아이언맨을. 그러셨군요. 네, 예. 요즘에 동창찾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그걸로 딱 연락을 해갖고, 제가 이 친구 오랜만에 반갑다 이놈아. 반가워 아이언맨. 정말 반가워. 오랜만이야. 네.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 어딨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 쓰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아이언맨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죠. 네. 여기 먼 곳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힘드셨죠? 통역을 좀. 통역을 제가 예, 해야 예. 되니까. Hey, Mr. Iron Man, Tony, you talk English. I'm transform Korean. 오케이? 야 똑똑해. 예. 이렇게 허접한 영어에도 잘 알아들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자, 뭐라고? 오케이. 굉장히 먼 거리죠.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한 9,600km 정도 되는데, 마하 4로 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2시간이라고 그랬지? 2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마하 4면은 가만히 있어봐. 속도가 4배고 시속 5,000km 어디 가세요? 네, 5,000km쯤 되는데, 이 말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엄청 큰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그 소리와 동시에 여기까지 출발한다고 했을 때 소리보다 더 훨씬 빠른 속도로 이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정말 빨리 날아왔다 이 소리죠. 그렇군요. 네.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날아왔다는 소리 같아요. 네. 사실 이 초음속인데 결국은 그렇죠. 이 초음속은 아이언맨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비행기나 미사일로도 가능은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아이언맨은 우리 이렇게 또 날라오신 것 같은데. 저렇게 이 친구예요. 저기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 예? 네, 아이언맨. 네. 근데 사실 이 초음속 할 때는 보시다시피 이 뒤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 현상은 뭐냐면은 그 소닉 붐이란 일단 아주 큰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는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축이 돼서 저렇게 구름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언맨은 이 사진에는 지금 없지만은 그러면 저 몸이 이렇게 젖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뽀송뽀송 하시거든요. 이제 닦아줬어요. 예, 친구니까. 예, 친구니까. 네. 너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니 이렇게 했더니 땀은 아니고 이렇게 이거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이거요? 물기가 막 묻어 있어.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살살 이런데 이렇게 구석구석 닦아줬죠, 내가. 예, 뭐. 암내가 좀 나긴 했는데 어쨌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그런 거겠죠. 좀 나긴 났어. 네가 좀 냄새가.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네. 덥지, 그지? 네. 네, 아무튼 두 분 오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오늘 통역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아이언맨의 비밀을 더욱 확실히 알아보고 또 깊은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과학자 한 분을 모셨어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윤성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닥터 윤. 닥터 윤이시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윤성철입니다. 이렇게 아이언맨도 오시고 또 이렇게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도 아주 기쁩니다. 네, 뭐 그럼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여기 앉으면 될까요? 예, 거기 네. 앉으세요. 여기. Sit down. Sit down, Iron Man. Sit down. Okay, my friend. 근데 우리 이름표가 우리 셋은 있는데 막상 아이언맨은 이름표가 없는 것 같죠? 제일 영웅은 유명해요, 사실. 이 필요가 없죠? 아이언맨이 우리 넷 중에 제일 유명해요. 뭐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그럴 필요 예. 없고요. 네. 네, 사실 슈퍼히어로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스파이더맨은 거미에게 물린 돌연변이고 슈퍼맨은 나중에 또 등장을 하시겠지만 외계인이죠. 거기에 비해서 아이언맨은 보통 사람인데 천재 과학자잖아요. 천재 과학자죠. 네. 그래서 아이언맨의 능력은 사실 과학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먼저 보고 좀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언맨의 무기. 와, 이게 리펄서 빔이라는 건데요. 벌써 빔. 예.
이 정말 가히 꿈의 무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뭐 대단한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박사님 현대과학으로 이런 충격파 무기가 가능할까요? 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영상에서 몇 가지 예를 보실 수가 있는데 현대 과학이 성취한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의 무기 수준이 사실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기 보시는 비행기가 사실은 사람이 타는 비행기처럼 이렇게 큰 비행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사람이 탈 수 없을 만큼 작은 소형의 비행기지만 무선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뭐 미사일을 쏜다던가 이런 무기로 사용되는 거고요. 저기 보시는 굉장히 작은 장난감 총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게 장난감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지만 실제로 살상을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총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이 리퍼서 빔이라는 게 네. 그 일반적인 총의 막 몇십 배 되는 힘을 순간적으로 뿜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아주 그 강력한 충격파로 악당을 날려보내기도 하고 영화에서도 방금 보셨겠지만 하늘을 날 때 제트기처럼 엔진으로도 활용이 되는 그것이 바로 리펄서 빔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이 제트 엔진으로 사용하는 이런 비슷한 원리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제트 엔진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트 엔진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려면 현대 기술로는 그렇게 작은 사이즈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람하고 그 제트 엔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비행기의 제트 엔진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사람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저 정도의 사이즈는 있어야 그 아이론맨이 보여주는 그 정도의 힘을 현대 기술로서는 이제 저 정도의 사이즈가 필요한 거죠. 네. 저 영상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지금 제트 엔진을 실험을 한 건데 이 사고가 나는 건 아니고 실험을 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 저 어디까지 가는지. 아이고 저분 안 다치셨나 몰라. 예, 사람은 안 타고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다행이네요. 네.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트럭인데 저 제트 엔진을 바람을 맞아서 저렇게까지 날아가가지고 저렇게 막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센 힘이긴 하지만은 역시 저거는 집체만큼 큰 엔진이니까 가능한 거고 네. 우리 아이언맨의 손바닥 정도의 크기에서는 저런 힘을 내긴 좀 어렵지 않느냐. 에이, 무슨 소리 하신 겁니까? 아, 그래요? 예? 이 세상을 너무 과학의 잣대로 들이밀지 마세요. 이 친구가 굉장히 그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우수한 두뇌로서 이거 자기 자신의 몸을 슈트로 딱 장착을 해갖고 리펄스 빔이라는 것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팍팍 날아다니면서 지구를 구하는 영웅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 친구 삐져갖고 도망갑니다 바로. 아유, 표정이 안 좋으세요. 원래 표정이 자꾸 보여요? 얼굴이 원래 저렇게 예. 예, 그러니까 악당들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예. 가면을 만든 것이고 그러시군요. 어쨌든 이렇게 네. 너무 이렇게 단정짓지 마시기를. 예, 잘했지? 아니 뭐 여기 토니 스타크 씨가 천재 과학자시니까 천재. 뭐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믿고 싶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라는 물리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론맨 손에서 굉장히 강한 힘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뉴턴이란 과학자들 다 아시죠? 그 과학자가 작용과 반작용이란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쪽 방향으로의 작용이 있으면 똑같은 힘으로 다른 방향으로 똑같은 힘으로 작용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벽에다가 여러분 주먹을 굉장히 세게 친다. 그러면 벽에만 힘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힘이 여러분 손에도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치면 여러분 손이 부러지죠? 그런 이치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제트 엔진 실험 보셨잖아요. 제트 엔진에서 굉장히 강한 것이 나왔는데 그래서 자동차가 날아갔는데 제트 엔진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이론맨 씨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기껏해야 한 100kg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0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를 날려버릴 만한 힘이 나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뒤로 이렇게 날아가셔야 돼요. 네. 근데 가만히 서 계시네요. 그러네요. 얘가 속옷이 강철로 만들어져서 아, 무겁습니다. 그런가요? 예. 강철 팬티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맞지? 아유, 자기 수련이죠. 또 이게 강철 아, 팬티 역시 딱 입고. 영웅이니까. 그럼요. 자기 자신을 수련하면서까지. 그렇지, 맞지. 수트도 굉장히 무거운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 네. 지금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가끔씩 밀기 게임을 하잖아요. 네. 그 밀기 게임을 해가지고 서로 밀리고 또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제가 지금 우리 아이언맨하고 한번 그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예, 일어나 보세요. 그 큰일 나세요. 뭐, 예, 지구를 한 한번. 바퀴 돌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아이고 큰일 날 수. 일어나시니까 너 키도 그거 크시고. 쓰면 안 된다. 리펄스. 야, 인간 대 인간으로 싸워. 그거 괜히 썼다가 큰일 난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밀게 되면은 우리도 밀려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그게 상대가 벽이 됐던 사람이 되었던 심지어는 공기가 되었던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언맨은 리퍼서 빔을 막 쏘면서도 뒤로 안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정말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 뭐 미국에서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무효. 이겼어. 아니 아직 발 안 떨어져, 두 개 다. 예. 예. 아깝네. 야, 그냥 써. 리펄스 써. 우주의 악당이다. 아이언맨을 이기다니. 에이, 이런 아, 우주의 악당이 뜻밖의 결과가 나와서 야,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어떡해. 아, 보셨죠? 제가 이제 밀 때 저도 아이언맨은 뒤로 쿵 넘어지셨지만은 저도 뒤로 좀 밀리긴 했어요. 이렇게 뭔가를 밀었을 때 제가 민 저도 그 영향을 안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리펄서 빔은 그렇게 엄청난 힘을 내면서도 뒤로 안 밀린다고 했을 때, 아까 뭐 그 강철 팬티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보니까는 저한테도 밀리시는데. 오늘 팬티를 좀 벗어서 그래요. 더워서 그러신가요? 예, 오늘 덥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덥다 그래갖고 팬티 벗고 왔어.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예. 그런 거니까. 예. 뭐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실 내가 이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갖고 족발집에서 그 앞다리살 시켜갖고 이제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물어봤어요. 야, 근데 이런 게 비밀에 어쨌든 이런 리펄스에 관한 비밀 같은 게 악당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해줄 수가 없대. 그런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런 성과를 이뤄내는 데는 사실 제가 또 과학에 좀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저의 과학 기술도 이렇게 첨가가 됐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윤상 씨의 과학 기술이 첨가됐다고요? 그렇죠. 아, 예, 뭐. 그렇다고. 네. 맞잖아.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니까 그래. 이렇게 막 고개만 끄덕끄덕 잘하면 돼. 오케이. 방금 보니까 그 능력이 별로 신통치 않으신 것 같은데, 예. 넘어지시고 뒤로. 이게 안 써서. 안 예, 써서. 그러시겠죠. 큰일 나잖아요. 여기 와서 선량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면. 제가 다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럼요. 얼마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저기 뭐야. 역시 영웅은. 네, 그렇습니다. 뭐 네. 믿을 수는 없네요. 믿을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지금은 토니 스타크 씨만 사용할 수 있고 네. 안윤상 씨만 알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네. 결국은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언맨에게서 인상적인 것이 바로 자비스 컴퓨터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죠. Yeah, I can fly. Jarvis gauge heads-up display. Check. Look, we're online and ready. We start the virtual walk-around. 네, 사실 아이언맨의 능력의 상당 부분이 이 자비스라는 이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뭐 자동 항법 장치, 또 전력 분석, 심지어는 농담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컴퓨터잖아요. 예. 그런데 영화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나오지만은 참 대단한 기술 아닌가요? 예, 대단한 기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하고 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새롭게 각광받는 기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은 여러분이 이제 신문에서 한 번쯤 봤을 거예요. 구글 글래스라는 게 요즘 새로 나왔죠. 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영상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저렇게 구글 글래스를 쓰고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기 구글 글래스를 쓰고 하늘을 보니까 오늘의 온도는 몇 도다, 날씨는 어떻다 나오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또 다른 사람하고 이메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메일을 받으면서 메시지를 눈으로 보고 또 그거를 말로 대답을 하니까 그게 문자로 다시 전환이 돼서 전송이 되고, 그러니까 마치
안경이 자기 몸의 일부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 거죠. 저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 스마트폰 같은 걸 손에 안 들고도 그렇죠. 다른 활동을 네. 하면서 우리 화면이 다 지금 여기에 뜨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저게 실용화가 거의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멀지 않아 네. 실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사실 그 이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그 구글 글래스도 그런 경우인데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밖에 나가면 이제 눈으로 보고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뭐 저 옷은 얼마쯤 하겠고 이런 정 짐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증강현실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컴퓨터 기술하고 시각 정보가 결합이 되면서 어느 길로 가면 서울로 갈 수 있는지,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얼마짜리인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봤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그 현실화 단계가 이제 도달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 자비스처럼 사람과 자유자재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가능한지 하는 그런 문제가 남거든요. 예, 그 튜링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인공지능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분간이 안 되면 그건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예,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술이 아직은 없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뭐 음성인식,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까다롭거나 미묘한 질문은 못 알아들어서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물론이죠. 네, 네. 그런 기술이 개발이 돼야 인공지능, 이 자비스 같은 게 등장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이런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드는데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사람이 항상 그 착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정신하고 몸하고 이제 분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사람 몸이 기계라고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또 다른 네. 극단은 사람 몸이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 몸과 똑같은 기계를 만들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몸이 체험한 것이 총체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엄마 젖을 빨기 시작하면서 걸음마도 배우고 뭐 식당에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생기고. 근데 컴퓨터가 그런 것을 구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어떤 예. 삶의 경험 같은 걸 갖기 예, 좀 그렇죠. 어렵겠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또 냉면을 먹을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는 우리의 감정이 결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짜장면을 먹고 싶기도 하고 어떤 날은 냉면을 먹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 보고 너 짜장면 먹을래? 냉면 먹을래? 이러면 컴퓨터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입력한 대로만 뭔가 아웃풋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결정을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은 항상 논리로만, 그러니까 항상 과학적인 지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비논리적인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연애할 때도 갑자기 여자친구가 막 화를 내요. 그럼 남자친구는 뭣도 모르고 아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자친구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도대체 뭐가 미안한데? 그럼 남자친구는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짜증나죠. 예. 굉장히 짜증나. 그럼 연애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 예. 뭐. 남자는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없을 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근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요소가 오히려 더 중요한데 네. 프로그램된 대로 구현되는 인공지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아직은 좀 사실은 우리가 자비스 같은 컴퓨터가 주변에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도 기술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아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을 또 보시죠. 우리 새로운 That doesn't look like Jericho,
네, 이 아크 리액터라는 건데 저는 그 박사님 저는 사실 이 토니 스타크 씨하고 여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조금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언맨의 가슴에 저 달려 있는 게 저게 아크 리액터라는 이 소형 원자로잖아요. 근데 원자로라면 방사능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안전하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게 진짜 아크 리액터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아니, 절친이신데 이거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실 거 아니에요? 괜찮으신가? 그렇죠. 저그 원자로라는 물론 저는 원자로인 거 알죠. 아이고. 아, 예. 왜 이게 놀라세요? 그러니까 그 핵발전소 위험해요? 진짜 어떻게 위험해? 아 이거 저 어떻게 방사능 위험하지? 예. 자, 야, 너 절로 가. 가. 잠깐만. 이거 위험한 거 맞아요? 예? 나 지금 옆에 하필 왜 내가 왜 얘 옆에 있어? 박사님이 설명을 좀 정말 위험한 건지 예. 예, 그 아크 리액터라고 저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핵 융합을 통한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핵 발전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 보시는 방정식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면서 발견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E는 에너지고요, M은 질량이고요, C는 빛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질량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또 질량은 또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방정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 질량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조금 작은 예. 양의 물질이 아주 큰 힘으로 바뀐다는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를 들면 이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흔히 핵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그 원자력 발전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이렇게 핵 분열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라늄 원자가 중성자하고 충돌을 하면서 두 개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여러분이 사과가 있는데 사과 하나의 무게하고 사과를 반으로 잘라서 나눴을 때 두 조각을 합친 것의 무게하고는 항상 같죠. 그렇죠. 근데 원자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갈라지기 전의 무게하고 갈라진 후의 무게하고가 달라요. 우라늄의 경우는 갈라지기 전의 무게가 갈라지기 후의 무게보다 아주 조금 무거운데 그것이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핵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런 반응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에 유해한 세슘이라든가 요드라든가 플루토늄이라든가 우리가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사실은 이 발전은 그다지 안전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발전소를 짓는다면 굉장히 안전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럼 예. 나는 아까 껴안았는데 아이언맨은 축복됐네. 저거는 이제 핵융합 방식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핵융합 방식에서는 다행히 방사능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융합 방식이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여기 태양 사진이 나오는데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소 4개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소 4개의 무게가 헬륨보다 조금 무거워요. 아주 작은 차이로.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더우니까 내가 에어컨으로 비유를 할게요. 만일 1g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한다. 그러면 웬만한 에어컨을 한 3만 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3만 시간이요. 네, 1g이. 네 1g이. 네. 그러면은 태양이 1년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만드느냐. 또 에어컨 얘기를 하면 지구의 인구가 한 50억이잖아요. 근데 모든 인구가 다 10만 대씩의 에어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0억 곱하기 10만이 되는데 네. 그 에어컨을 지구의 나이만큼 137억 년 동안 147억 년. 137억 년 동안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태양은 단 1년 만에 만들어요. 태양이 1년 만에 만들어낸 에너지가 네. 지구의 147억 년 동안에 그 에어컨을 돌릴 수 있는 네, 모든 사람이 10만 대씩. 모든 사람이 10만 대씩. 예, 태양이란 건 정말 엄청난 거군요. 그렇죠. 거의 무한한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핵융합이라는 게 우리가 현실에서 실현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문제는 저런 식의 핵융합 발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태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 1600만 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온도를 지상에서 구현하기가 일단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안정성의 문제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갑자기 많은 에너지가 나오면 폭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폭탄이라는 게 실제로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폭발시키는 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안정하게 어떤 특정 공간에서 만드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비유를 들게요. 그 풍선을 불 때 풍선을 계속 이렇게 불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빵빵해지다가 더 에너지를 주입을 하면 빵 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작은 공간에 많은 에너지가 갑자기 나오면 저렇게 아크리에이터처럼 네. 저기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폭발을 해야 정상이지 안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저 수소폭탄을 지금 안고 다니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발전소 모습이 보이는데 저게 핵융합 실험로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이제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 사이즈하고 뵀을 때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핵융합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 정도의 사이즈는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천재. 아, 저 안 된다고 하시지만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영상에서도 보셨잖아요. 얼마나 천재적입니까? 에이, 정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굶어가면서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은 여기다가 조그맣게 만들 수 있을까 노심초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예. 예, 걱정은 안 되시나 봐요? 걱정은 돼요. 겉에 있는 게 조금 걱정은 되긴 하는데 말 떠듣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것을 딱 개발해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 축하 말씀까지 해주셨었어요. 아, 네. 네, 우리 저기 전 대통령이시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 친구한테 네. 직접 전화해갖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명박입니다. 우리 토니 스타크, 헬로. 정말 그 천재적인 두뇌로 잘 만들었다. 고생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 예. 축하 말씀까지 해주시고 대통령이 인정한 그런 두뇌로. 그러게요, 만들어요. 역시. 네. 그러면은 우리 토니 스타크 씨가 기왕에 이 기술을 갖고 계시니까 네.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핵융합 기술을 우리가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아주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지금 개발만 되면은 지구상의 에너지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잠깐만요. 의미에서 자꾸 무리한 부탁하지 마세요. 지금 악당들 처단하기에도 바쁜 사람한테 자꾸 그런 거 만약에 그걸 정부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보를 누설을 했는데 그거 악당들이 정보를 딱 해고 오케이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폭탄을 예?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폭탄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 과학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걸 막 이렇게 유만한 공간에다가 빵 집어넣고 빵 터뜨리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책임질 거예요? 그러게 뭐 말씀 들어보니까 또 위험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냥 비밀로 딱 하는 걸로 정하도록 합시다. 내 말이 맞나? 오케이? 오케이. 땡큐. 지금 뭐 계속 지금 불안해하시는데 지금 가보셔야 되나요? 지구를 구하시러 어떻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바쁘잖아요. 네. 지금 저기 저 어디 캐나다 쪽에 악당이 출몰했다고 해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사람도 많이 오셨는데 네. 좀 뭐 우리 어벤져스 보시면 웜홀도 들어가시고 하시더라고요. 웜홀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좀 얘기를 좀 더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뭐냐? 오케이. 안 된대. 그 웜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거는 악의 무리한테 넘어가는 안 되는 정보라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전부 다 악의 무리한테 넘어간다. 그럼요. 악의 무리. 아까도 이기셨잖아요. 솔직히 악의 무리 같아요. 아이언맨 이긴 것 같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 수트도 조금 저렴해 보이고. 뭐가 저렴해요? 어디가 저렴해요? 이분 그래 아까 초등학교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럼 초등학교 친구. 여기 영화들 다 보셨는데 토니 스타크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인으로 자랐는데 무슨 초등학교 친구예요? 예? 저기 동신초등학교. 맞냐? 맞아. 동신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자 바쁘니까. 좀 가면을 한번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얼굴은 보지 말고. 자 일단 일어나고. 야 너 근데 뭐니 이거 지금? 야 수염이 너 수염 깎았니? 자 보자 좀. 벗어. 그렇구나. 얘가 여드름이 많이 한국 났네. 분이잖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진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뭐 수능 엉터리 아니에요 이거. 네.
이게 뭐 사실 뭐 엉터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토니 스타크가 오기로 했어요. 여기 오기로 했는데 오는 길에 외계에서 저기 외계인들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글로 갔어요. 그래갖고 근데 여기 섭외는 됐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섭외를 깨버리면 위약금 3배예요. 아, 예. 위약금 3배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부랴부랴 이제 가짜 토니 스타크라도 이렇게 세운 거고. 예. 이분은 누구세요? 초등학교 동창이요? 진짜 제 토학교 아, 예. 동창인데 수고했어. 야 알바비 이따 줄게. 고맙다. 그래. 아 덥네 그냥 아주 더워요. 아유 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또 예. 뭐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 진짜 토니 스타크일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제가 볼 때는 방금 아니라고 절친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가 성이 토씨입니다. 네. 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더 이상은 믿고 싶지가 않고요. 네 맞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한 분 지금 또 모셔와야 되죠? 아 저 뒤에 모실 분은 예. 진짜 대박. 아, 진짜 대박. 우리 이 친구는 내가 저기 좀 그 토니 스타크 진짜 아이언맨이 딴 데 가셔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부랴부랴 섭외해 온 거고 다음 분은 진짜 믿어도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셔서 모셔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가서 예. 모셔오고 야 너는 가서 국밥이나 나랑 먹자. 빨리 가서 빨리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주 수고했어. 자, 우리 저 안윤상 씨하고 안윤상 씨의 초등학교 친구분인 가짜 아이언맨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분을 안윤상 씨가 모셔오는 동안에 우리가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OX 부채를 다들 갖고 계신가요? 네. 자, 과학 지식을 알 수 있는 퀴즈를 풀어볼게요. 퀴즈가 나오면 이 질문이 답이 O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O 쪽을 저에게 보이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X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X 쪽을 역시 제 쪽으로 보이게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레이저 광선이 있어요. 그죠? 영화에 보면 레이저 광선 이렇게 쏩니다. 그럼 이제 날아오는 걸 보고 이렇게 슉 피해요, 영화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가 레이저를 보고 이렇게 피할 수 있을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틀렸다는 X. 네. X를 대부분 드셨어요. 여기 저 마이크 갖고 계신 분 중 계신가요, 그쪽에? 여기 앞에 X자 드신 여기 저 파란 옷 입은 친구 마이크 가서 네. 왜 X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마이크 들고. 제가요 책을 많이 읽는데요.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니까 거의 가까이 있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와, 정답이네요. 네. 정말 뭐 완벽한 정답이에요. 빛의 속도를 외우고 있어요. 박사님 설명을 조금 더 간단하게. 예, 맞습니다. 네.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박사님 하실 설명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죠. 그러니까 거의 순식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조준이 되면 아, 이건 뭐예요? 레이저예요? 레이저 총을 갖고 왔는데 일단 조준이 되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눈에 보이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빛의 속도로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했듯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나 되니까 그걸 제가 보고 피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빛이니까는 제가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이미 맞은 거겠네요. 그렇죠. 빛을 예. 보는 순간에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영화에서처럼 레이저 빔을 이렇게 막 굴러서 피하고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 예.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퀴즈 역시 OX로 보시고, 자, 비행기가 아주 높이 뜨면 우주에까지 갈 수 있다. OX 들어보세요. 네, 이번에도 거의 대부분 X를 드셨어요. 그러면 우리 X를 드신 분 중에 저쪽에 저 노란 옷 입고 끝에 앉아 계신 친구, 예, 왜 그렇게 생각해요? 비행기는 우주 비행성처럼 어떤 특수 처리가 안 돼 있어서 그 우주 압력을 못 버티고 터져버려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 친구 한번 또 들어볼까요? 그 옆에 뒤에 막 열심히 들고 있는 이 파란 친구 왼쪽에. 네. 좋겠다. 그 비행기는 그러니까 우주선에는 우주로 나가면은 대기권의 열을 막을 수 있는 냉각 장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비행기에는 완전히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가 않아서 우주에 나가려면은
그런 나가자마자 타거나 아니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두 친구 말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비행기는 우주로 나갈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답을 보죠. 답은 X가 맞아요. 대부분이 맞추셨고요. 우리 박사님 이 친구들 얘기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면? 예, 만일 사람이 타고 있다면 말씀하신 것들이 맞고요. 사실은 또 다른 이유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산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트 엔진 보시면 거기 산소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산소를 통해서 연료를 태우는 방식으로 작용을 네. 하거든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엔진이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설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료를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내려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달까지 가는 건 불가능하겠군요. 네, 물론이고요.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퀴즈,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태양계에도 많은 행성이 있는데 태양계 지구 외에도 물이 있는 행성이 있다.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요번에는 동그라미가 많고 X도 조금 보이는데, 자, 우리 X 든 친구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저기 검은 옷 입고 있는 친구, 여기 친구 동그라미로 바꿨어요? X였나? 아무튼 대답해 봐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행성에는 여러 가지 행성이 있어서 슈퍼지구나 그런 게 발견돼 가지고 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어디 있나요? X자 들고 있는 친구. 여기 이 친구, 여기 앞에 친구 한번 얘기해 보죠. 마이크. 네. 왜 없다고 생각해요? 화성에는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아직 물은 발견되지 않아서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상식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쨌든 이제 이런저런 이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낸 질문의 답은 저희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윤 박사님, 왜 물이 있는지 설명을. 사실은 물이라는 분자는요, 우주에서 굉장히 흔한 분자 중에 하나예요.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빨간 점이 별이고요. 그 별 주변에 있는 구름 같은 게 보이죠? 그걸 성간구름이라 그래요. 근데 저 구름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대부분이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우주에서 제일 흔한 분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해성 아시죠? 해성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해성도 사실은 얼음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계 내에서는 사실은 저런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저런 성간 구름들이 뭉쳐져서 별이 생기고 행성이 생겼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성계 내에서도 물이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오라든가 이런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 내에서도 실제로 물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견되고 있고요. 네, 생각보다 물이라는 것이 흔한 물질이다. 뭐 꼭 강물처럼 흐르진 않다 하더라도 얼음 형태로라도 이곳저곳에 많이 남아 있는 거군요. 네, 질문 3개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너무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우린 이제 안윤상 씨가 새로운 슈퍼히어로를 곧 모시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비디오를 먼저 보고 이 새로운 슈퍼히어로 또 만나보도록 하죠. He's going to change the world. You believe your son is safe? 슈퍼맨 빠바바밤. 여러분, 머나먼 외계 클리톤 행성에서 온 지구를 지키는 외계 히어로 슈퍼맨입니다, 여러분. 우! 내가 말했죠. 그러게요. 대단한 분을 모시고 온다고.
인맥이 이렇게 넓으신 줄 아, 몰랐어요. 그럼요. 두루두루였습니다. 그리고 좀 땀을 좀 닦으시라고 제가 휴지를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네, 굉장히 조명이 뜨겁죠. 예, 네, 또 그래서. 슈퍼 여러분 모시니까 긴장이 돼가지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좀 자리에 좀 앉을까요? 네, 앉아서. 앉으시죠. 네, 네, 슈퍼맨도. 네. 키가 굉장히 크세요, 역시. 그럼요. 확실합니다. 우리 어우. 저기. 네. 그런데 좀 전에 화면에 본 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기신 것 같은데? 저기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 얼굴로 바꿨대요. 슈퍼맨이 그런 발발하면 능력이 이렇게 확 바뀌어요. 아랍 쪽 가면은 이제 그 아랍인처럼 이렇게 싹 바뀌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이죠. 네. 네. 뭐 그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친구 슈퍼맨 확실히 슈퍼맨 맞습니다. 아까 그 토니 스타크랑 이렇게 비교해갖고 또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능력을 직접 본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러세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군대에서 같이 족구하는데 슉 날라갔고 내리꽂더라고 그냥. 군대에서 슈퍼맨하고 족구를 했다고요? 네, 족구를 같이 했어요. 네. 족구를 했는데 토스를 올리면은 그냥 쫙 점프를 하더니 그냥 내리꽂아버려. 야, 그래갖고 이 친구 덕분에 우리 소대가 포상휴가를 2번이나 더 나갔다 온 그런 역사가 있는. 어쨌든 그래갖고 막 그렇게 포상휴가 자꾸 따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저기 대대장님께서 야, 저놈은 슈퍼맨이다. 슈퍼맨이지 그럼. 슈퍼맨한테 슈퍼맨이라고 그런 거죠. 오히려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영상을 보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우리 슈퍼맨이 지금 보셨다시피 지구인이 아니고 외계인이잖아요. 네. 우리처럼 근데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럼요. 식스팩도 있고 갑바도 있고 다 있어요. 있을 거 다 그러게요. 있어요. 네. 우리 박사님, 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 외계 생명체의 만남을 또 기다리면서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실제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외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그 미국에 세티라는 외계인을 찾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셔스탁이라는 박사님하고 바르넷이라는 박사님이 외계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과연 인간하고 같을까 다를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런 상상도를 그리셨어요. 이게 지금 외계인의 모습인가요? 뭐 그냥 상상을 한 모습이죠. 예. 우리 슈퍼맨 같이 미남은 분명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하고 똑같진 않지만 뭐 다리도 2개, 팔도 2개, 또 눈도 2개인 것이 상당히 비슷하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뭐 문어라든가 곤충 같이 우리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을 연상을 하는데 이렇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과학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자라나고 진화를 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다양한 환경에서 재빠르게 적응하고 또 유동성이 있고 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을 가능해주게 하는 원자들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손을 씻거나 뭐 몸을 닦거나 할 때 항상 물을 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이 물 분자가 다른 거하고 굉장히 반응을 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유지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물이 사실은 어떤 온도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낮으면 얼어버리고 또 온도가 100도가 넘으면 수증기가 해버리죠. 돼서 증발을 네. 해버리고 그러니까 외계인이 살려면 외계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런 행성체의 온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0도에서 100도 사이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온도는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면 뇌 같은 거 만일 인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뇌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쥐만큼 작아서는 어떤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쥐보다는 커야 되고 또 지나치게 크면은 몸 자체가 몸의 무게를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또 지나치게 크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 정도의 사이즈 정도로 추측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네, 우리 안윤상 씨 네. 혹시 그
외계인은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지금 상상해 보신 적 그렇죠. 있어요? 우리 지구인과는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눈이 막 여러 개가 달려 있다든지, 뭐 손이 뭐 여러 개다, 뭐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많이 공중에 하죠. 붕 떠다닌다. 근데 저도 이 친구를 봤을 때 그래갖고 지구인 같이 생겼는데 외계인. 아 근데 이 친구 외계인이라고 확신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행색을 보세요. 바지 위에다 팬티를 입는 지구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건 외계인이 아니고서는 이런 패션 감각을, 이게 물어보니까 크립톤 행성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대유행하는 패션이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확실히 외계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글쎄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안윤상 씨가 말씀하신 거는 외계인들은 어쩌면 손도 많고 눈도 많고 해서 다리도 많고 해서 훨씬 더 뭐 우리와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런 모습이 아닐지 또 궁금하네요. 예, 외계인을 여기 눈이 2개, 팔이 2개, 다리 2개 이렇게 상상을 했죠.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눈이 왜 하나가 아니고 둘일까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물을 올바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길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나무에 걸려서 뭐 부딪힐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네. 근데 눈이 하나면 그런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2개는 있어야 생존을 할 수가 있고 입체적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10개는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눈이 처리하는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하.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자마자 이거 형태가 어떻고 이런 동물이 나한테 위험하고 안전하고 이런 순식간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슈퍼컴퓨터가 따라갈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연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눈이 10개다. 2개만 해도 사실은 뇌가 포화되기가 쉬운데 눈이 10개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생존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띄워놓으면 다운되듯이 그렇죠. 그렇게 지나치게 많은 그런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인류 누구도 외계인을 직접 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만났을 때는 이 모습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생물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고 또 그 속에서 진화한 외계인이라면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한 과학자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외계 행성들하고 아까 우리 친구가 슈퍼 지구 얘기도 했지만은 이 외계 행성들하고 지구는 얼마나 비슷할 수 있는지, 또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에만 외계인이 살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또 좀 궁금해져요. 예, 지금 바라보시는 모습이 화성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외계인들이 만일 고등 문명을 이루었다, 사람처럼 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그들의 환경은 지구하고 매우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네. 추측을 합니다. 왜 사실 지상이어야 될까? 왜 물속에서 문어라든가 물고기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물속은 환경이 되게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유자적하면서 물속에서 떠다니는 건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물은 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물 온도도 잘 안 변하거든요. 네. 근데 지구는 어때요? 낮과 밤이 온도가 다르고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가 뭐 비도 왔다가 또 겨울에는 추웠다가 여름에는 또 더웠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또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이 발달하려면 그렇게 변화무쌍한 환경이 있어야 사람과 같은 어떤 고등 생명체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오히려 위험한 곳에서 예. 지능이 발전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위험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너무 위험해도 안 되지만 네. 바닷속이라든가 공기 중처럼 너무 지나치게 안전하고 지나치게 편안한 환경은 곤란하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지구 행성을 만드는 물질과 우리 또 사람을 만드는 물질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게 초신성이 폭발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이 철이라든가 산소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별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를 구성하는 철, 여러분의 머리카락, 여러분의 살 이런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과거 언젠가는 별 속에서 수억 년, 수백만 년 동안 별 속에서 있었다가 초신성을 폭발하면서 우주공간으로 나온 거죠. 그럼 이런 별이 폭발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다 탄생을 한 건가요, 결국은? 예, 물론입니다. 이
지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네. 우리 모두 뭐 슈퍼맨도 네. 그렇군요. 여기 보시면 요 사진에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 그리고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어떤 원소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원소들이 사실은 산소를 제외하고는 다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들을 구성하는 물질들도 지구에 있는 생명체의 물질들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외계인 또 슈퍼맨 나와 계신데 네. 그렇다고 해도 우리하고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게 가능한지, 명색이 외계인인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지만 이 친구랑 같이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는 외계인인 게 확신을 제가 갖게 됐어요. 예? 오랜 친구다 보니까는 옆에서 보고 이렇게 한 게 많습니다. 굉장히 아무래도 슈퍼맨의 능력은 우리 지구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능도 지구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지구인 지능이라고 하면은 뭐 높으면 한 200 정도 되겠지만 이 친구는 430. 이 친구 430이고, 그리고 아까 그 외계인 보담도 그 잘생기게 된 이유는 이 친구가 굉장히 이름에서도 슈퍼맨, 굉장히 슈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슈퍼한 외모잖아요. 슈퍼한 외모. 예? 여러분, 이 친구가 슈퍼맨이라는 거에 의심 없으시죠? 반응이 시원찮은데요? 네, 뭐 저쪽 친구들은 그쪽 친구들한테는 그 슈퍼맨 이렇게 아까 이따가 껴안을 수 있는 부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좋아. 네, 뭐 그래도 여전히 좀 미심쩍긴 한데 일단은 안윤상 씨 말을 믿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슈퍼맨의 활약상을 좀 더 보도록 하죠. 네, 영상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will join you in the sun, Cal. In time, you will help them. 정말 뭐 굉장하네요. 근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 조금 전에 나왔던 아이언맨은 기본적으로 로켓을 달고 추진해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슈퍼맨은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맨몸으로 날아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박사님,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아이언맨이 하늘을 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작용 반작용의 원칙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뭔가를 똑같은 힘을 줘야 그만큼의 힘을 받아서 위로 날아갈 수 있는데, 슈퍼맨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날아가네요. 슈퍼하죠.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근데 지구인은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뛰듯이 뛰어가지고 그냥 계속 나르더라고요. 저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리 법칙을 어기는 거죠. 물리 법칙을. 또 자꾸 이상한 법칙 들이듯이, 아니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존재라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슈퍼맨이라고 해도 뭐 영웅이라고 해도 네. 물리 법칙이란 거는 뭐 지구뿐만 아니고 이 슈퍼맨의 크립톤 행성에도 존재를 할 텐데 똑같이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뭐 대답하기 싫다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아까도 나왔지만은 결국은 나르려면 뭔가를 뿜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런 식의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로켓 같은 경우도 우주 공간으로 나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밑으로 많은 에너지를 뿜어내야 그게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이 흔히 아는 풍선놀이 있죠? 풍선을 이렇게 후 하고 불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바람이 빠져나오면서 반대 방향으로 풍선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리인 거죠. 네, 우리 슈퍼맨은 하지만 그 슈퍼맨이 정말 나르려면은 슈퍼맨의 발바닥이나 손바닥에서도 뭔가 이렇게 뿜어 나오는 게 보여야 예, 맞습니다. 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친구의 몸이 사실 헬륨 가스로 돼 있어요. 풍선이요? 네. 그래서 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네. 그 헬륨 풍선은 되게 느리고 막 그렇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빠르게 나시는데. 그건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학 도와주셨다면서요? 도와주긴 했는데. 네. 목 아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물리학 법칙을 이렇게 뛰어넘는 존재인 슈퍼맨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이분도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일단 어떤 동력을 가지고 슈퍼맨이 움직이는지 한번 또 영상을 가지고 확인을 해볼까요?
보니까 슈퍼맨이 쓰러져가지고 뭐 힘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저 태양에 이렇게 손바닥을 뻗으니까 힘이 나서 다시 날아가지고 지금 그 악당을 물리치러 오고 있는 장면인데, 이 슈퍼맨이 사실 태양 에너지는 거의 뭐 무한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엄청난 힘으로 타오르면서 우리 모든 지구상의 생명을 또 기르고 있고요. 근데 좀 못 믿었긴 하지만은 그 슈퍼맨이 태양으로 계속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축복이긴 하겠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슈퍼맨의 이 엄청난 힘, 뭐 나르고 이런 힘들이 다 태양광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태양 자체는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무한한 에너지를 받느냐,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태양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빛이 다 지구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레이저처럼 빛이 몰려가지고 지구로만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사실은 우주공간으로 다 날아가고, 지구는 아주 작으니까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슈퍼맨 같은 경우는 아무리 키가 크셔도 사실은 기껏해야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냐 하면 기껏해야 한 600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600 청소기 한 와트? 대를 돌리는데도 청소기요? 충분치 않은. 그 정도 에너지요? 어떻게 알아? 너? 근데 우리 저 대변인께 잠깐 여쭤보면은, 예. 슈퍼맨이 우리 1kg 정도 나는데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1초도 안 걸리죠. 1초도 안 슈퍼맨인데, 걸리겠죠? 그럼 이제 그 에너지를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1km 하늘을 위로 날아가는데 1초의 시간이 걸렸다. 그럼 600와트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600와트 죄송합니다. 60억 와트. 그러니까 60억. 억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근데 태양에서 600와트밖에 받을 수 못 있는. 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60억 와트가 필요하다. 1km를 1초에 날리려면. 뭔가 중복시키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저 가슴에 불룩한 데 이런 데 막 들어있나요? 뭐가? 그 S자 요거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샥샥샥 돌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이거 좀 뭐 슈퍼맨은 정말 좀 비과학적인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태양광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방으로, 태양이 아주 힘이 세긴 하지만 너무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양은 아주 작고 슈퍼맨 정도의 몸 크기는 아주 작은 양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 같은 건 또 없는 거고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 필요해요. 가능한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도 사실은 태양 에너지를 이제 인공위성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저게 태양 에너지를 받으려고 저렇게 넓은 날개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면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뭐 과학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슈퍼맨이 지금 뭐 좀 이상해요. 아니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에이. 듣고 나니까 솔직하게 좀 뭐 외모도 그렇고 여기 다 아세요. 이제는 뭐 눈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꿈나무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참 어른으로서 해야 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가 슈퍼맨은 아니고 그냥 형 동생 하는 그런 사이고, 일단 군대 동기예요. 안윤상 씨 군대 동기요? 확실히 족구 얘기는 확실합니다. 근데 예. 족구를 참 잘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는 그 후계자예요. 후계자. 슈퍼맨의 후계자. 그렇지. 지구에 이제 위험이 감지돼 갖고 이제 슈퍼맨이 며칠 싸우다가 다치셨어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슈퍼맨이.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슈퍼맨의 후계자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갖고 저한테 누굴 추천해야겠니? 해갖고 족구 잘하는 슈퍼맨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 친구를 추천해줬더니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배우고 있는 단계. 안윤상 씨 예. 군대 동기시군요. 네, 군대 동기이자 슈퍼맨 선생님의 후계자이신 거죠. 그렇죠. 네.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좋은 뜻으로 오신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 안윤상 씨가 아이언맨과 슈퍼맨을 대변해서 오늘 모인 분들께 좋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아이언맨과 슈퍼맨처럼 대단한 엄청난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아서, 제가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 흉내내고 다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어린 친구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배우 유해진 씨가 한마디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유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우리 어린 꿈나무 친구들, 제가 그 영화 타짜라는 데 나왔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못 봤을 거야. 19세 미만이라서. 근데 거기에서 제가 화투 치고 그러거든요. 이 화투 치는 어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과학 인재가 돼갖고 말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로 그런 인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해진 씨 한번 불러봤고, 이번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 좋아하는 아유 고맙습니다. 박지성 선수,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퀸즈파크 레인저스 소속의 박지성입니다. 일단 우리 어린 친구들이 미래 꿈나무로서 훌륭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윤상이처럼 거짓말 잘 치는 어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암녀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박지성 선수였고요. 그리고 네,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이번에는 우리 대통령 할머니,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선했었던 두 분 먼저 보실게요. 문재인 전 후보.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인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가 되실 거 맞지요? 예, 저는 그래 생각하면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 불러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로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으로 정말 무럭무럭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러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이렇게 참 우리 꿈나무들을 보고 있으니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변인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셨어요?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유닛 한번 진짜 외계인 목소리 한번 들려줄게요. 먼저 질럿. 이번에는 오버로드.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안윤상 씨 감사드리고요. 네. 또 초등학교 동창 아까 가짜 네. 아이언맨과 네. 군대 동기이신 가짜 슈퍼맨 네. 역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과학을 위해서 그 과학을 통해서 아이언맨과 슈퍼맨의 정체를 밝혀주신 우리 윤성철 박사님께도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우리 어른들은요, 사실 어린이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어른들이 나중에 상상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보고 겪고 경험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요, 어떤 상상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상상들은 과학적인 경우도 있고 어떤 상상들은 비과학적인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은 항상 호기심을 간직하고 탐구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은 그게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큰 미래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무한 상상 꿈틀 콘서트로 많은 또 상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30분부터요. 무대 위에서는요. 영국에서 온 과학자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언스 렉처 쇼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영화 속의 과학을 상상하셨다면 이번에는 무대 위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사이언스 렉처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